따스한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오후였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둑이의 복슬복슬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바둑이 오늘따라 유난히 털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 꼭 비단 같구나. 할머니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바둑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마치 할머니 손길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이들에게 아침 해가 뜨면 시작되는 하루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바둑이는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려 할머니의 발치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즐겼죠. 바둑아, 조금만 기다리렴. 할머니 밥 먹고 너도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는 늘 바둑이를 먼저 챙기는 법이 없었지만 바둑이는 할머니의 그 말뜻을 아는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영특한 강아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할머니가 챙겨주는 고구마 한 조각이나 삶은 달걀 노른자는 바둑이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오전에는 할머니의 느릿한 걸음에 맞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핀 개나리며 이름 모를 들꽃 향기를 함께 맡고 전봇대 아래에 영역 표시를 하는 바둑이를 보며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둑이 영역 표시도 야무지게 하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할머니, 바둑이랑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우리 바둑이가 하루라도 안 걸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같은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죠. 오후에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마루에서 함께 낮잠을 즐기거나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옆에서 바둑이는 실타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마저도 바둑이에게는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어요. 밤에는 할머니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함께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살냄새와 심장소리는 바둑이에게 세상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춘자 할머니에게는 고질병처럼 여겨지는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작은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타다 드셨지만 1년에 서너 번은 상태가 심해져 좀 더 큰 병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 병원은 집에서 자그마치 30km나 떨어진 꽤 먼 곳에 자리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적잖은 거리인데 연세가 있는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큰맘 먹고 떠나는 여정이었죠. 바둑아, 할머니 오늘은 좀 멀리 병원 다녀와야겠다. 한나절은 좋게 걸릴 게야. 할머니는 병원 가는 날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혹시 몰라 간단한 간식거리와 물통, 그리고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것을 대비해 읽을 책 한 권을 챙기셨죠. 바둑이는 그런 할머니의 분주함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중요한 외출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을 나서기 전이면 바둑이는 유난히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다는 듯 낑낑거렸어요. 그 병원까지 가는 길은 꽤나 멀고도 번거로웠습니다. 우선 동네 어귀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나가 시내를 한참이나 가로지르는 좌석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죠. 버스는 크고 작은 정류장들을 수없이 지나쳤고 창밖의 풍경은 주택가에서 번화가로 또다시 한적한 교외로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1시간은 좋게 달렸을까 버스 차창 너머로 드넓은 강이 보이고 그 강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를 건너고 나서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병원은 왜 이리도 멀리 있는지 몰라. 할머니는 가끔 버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간혹 날씨가 아주 좋거나 할머니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할머니는 바둑이를 데리고 그 먼 병원 근처까지 가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병원 안으로 바둑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죠. 대신 할머니는 진료 예약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서서 병원 근처에 있는 제법 큰 공원에서 바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바둑아, 저기 큰 건물이 할머니 다니는 병원이야. 오늘은 저기서 주사 맞고 와야 해. 할머니는 병원 건물을 가리키며 바둑이에게 말을 건넸고, 바둑이는 할머니의 시선이 머무는 거대한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실려왔고,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둑이는 그 냄새와 풍경,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긴 여정을 어렴풋이나마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한참을 달려야 했던 버스 안에서의 지루함,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주변의 낯설지만 특별했던 공기까지도요. 그곳은 바둑이에게 할머니가 아플 때 가는 아주 먼 곳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의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밝았지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바둑이가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바둑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고 방 안을 서성이며 낑낑거렸습니다. 평소 할머니의 기척에 익숙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들어왔다가 혼절한 듯 누워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아들 민준 씨에게 연락을 취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민준 씨는 할머니를 업고 황급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둑이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서려 했지만 바둑아, 넌 집에 있어. 라는 민준 씨의 다급한 외침에 현관문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쿵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모습은 사라졌고 바둑이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멀어져 가는 자동차 소리를 하염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하루 한두 번씩 집에 들러 바둑이의 사료와 물을 갈아주고 갔지만 집 안은 온통 할머니의 빈자리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바둑이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의 채취를 맡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향기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지만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뿐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나 발소리는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할머니의 빈 이부자리에 홀로 누워 낯선 불안감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둑이의 세상에서 가장 큰 기둥이었던 할머니의 부재는 작은 강아지에게 너무나 크고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는지, 어디로 가신 건지 바둑이는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을 뿐이었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할머니가 집을 떠나신 지 벌써 사나흘이 지났습니다. 바둑이에게 그 며칠은 몇 년처럼 길고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싸늘했고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은 숨막히는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침이면 바둑아 잘 잤어?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도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이제는 없었죠. 바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안방 문 앞이나 마당이 내다보이는 마루 끝에 엎드려 보냈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바둑아, 할머니 왔다 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 들러 바둑이의 사료 그릇을 채워주고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바둑아, 밥 먹어야지. 그래야 엄마 돌아오시면 또 신나게 놀지.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바둑이가 안쓰러워 나올 때마다 한참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곤 했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민준 씨가 주는 사료에 좀처럼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거의 물만 간신히 마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야 민준 씨가 안쓰러운 눈으로 한참을 지켜보고 나서야 마지못해 몇 알 깨작거리는 정도였죠. 그 모습에 민준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녀석,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조금만 참아, 곧 돌아오실 거야. 민준 씨는 바둑이를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도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바둑이를 살뜰히 챙길 경황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바둑이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금세 병원으로 향하거나 일터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곤 했어요. 바둑이는 그런 민준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다시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집 안가득 울려 퍼지던 라디오 소리도 할머니의 소소한 노랫소리도 바둑이를 부르는 다정한 음성도 모두 사라진 지금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 정적은 바둑이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마당 구석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을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거나 할머니가 쓰던 작은 손수건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희미하게 남은 채취를 맡아보는 것이 바둑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는 바둑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사무치는 그리움은 작은 심장을 점점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민준 씨는 여느 때보다 더욱 지친 기색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온 듯 눈은 퀭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고는 바둑아, 미안하다. 오늘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사료는 저기 있으니 꼭 챙겨 먹어. 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둑이 곁에 잠시라도 앉아 말을 걸어주었을 테지만 그날은 정말 심신이 지쳐 보였어요. 한동안 민준 씨가 잠든 안방 문 앞을 지키던 바둑이는 거실 의자에 걸쳐진 민준 씨의 외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민준 씨의 냄새가 나는 옷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를 가까이 가져가자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할머니의 살냄새, 그리고 할머니가 쓰시던 약초 비누 향기였어요. 바둑이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외투에 코를 박고 더욱 깊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는 분명했지만 그와 함께 섞여 있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원하면서도 코를 살짝 톡 쏘는 듯한 예전에 할머니가 그 먼 곳에 병원에 다녀오실 때면 늘 풍겨오던 바로 그 소독약 냄새였죠. 바둑이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갔던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풍경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던 커다란 건물과 그 주변에서 느껴지던 바로 이 소독약 냄새. 할머니는 늘 그곳에 다녀오시면 며칠 동안 몸져 눕거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민준 씨의 옷에서는 할머니의 냄새와 함께 그곳의 냄새가 동시에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계시는구나. 바둑이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할머니의 부재 이유가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아파서 그 멀고 낯선 병원에 계시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자 바둑이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할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둑이는 방 안을 빙빙 돌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러 가던 길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병원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던 기억도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바둑이는 민준 씨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혹은 잠시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쐴 때, 바둑이는 어떻게든 함께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았죠. 하지만 민준 씨는 바둑이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바둑아. 지금은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민준 씨는 바둑이를 타이르며 번번이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던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급하게 통화를 마친 민준 씨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차. 민준 씨가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줍는 그 짧은 찰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신문 배달을 온 배달부와 마주치며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배달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신문을 받아드느라 잠시 바둑이에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둑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쏜살같이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갔어요. 바둑아. 뒤늦게 민준 씨가 불렀지만 바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충동과 본능이 바둑이를 이끌고 있었죠.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 할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익숙한 동네 골목길을 벗어나는 바둑이의 작은 발걸음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여정을 이 작은 강아지는 예감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조차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바둑이는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길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죠. 할머니와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 담벼락 밑에 작은 풀꽃들이 수줍게 피어있던 길, 옆집 누렁이가 늘 지저대던 모퉁이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혼자 달리는 길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또 스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둑이의 마음 한편에는 설렘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감이었죠. 골목길을 벗어나자 조금 더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버스를 타러 가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바둑이는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은 아직 어두웠지만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새벽 운동을 나온 몇몇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바둑이는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붙잡을까봐 잔뜩 경계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로수 뒤나 주차된 차 밑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늘 버스를 기다리던 곳. 바둑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길이 맞구나.
정류장에는 아직 첫차 시간도 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둑이는 정류장 의자 밑에 잠시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던 그 먼 길을 이제는 혼자서 가야만 했죠.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은 쌩쌩 달리는 차들로 가득할 것이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마주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바둑이는 고개를 흔들어 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괜찮아, 할머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둑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거리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볐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질주했죠. 바둑이는 그 거대한 움직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풍경들이 혼자가 된 지금은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바둑이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인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넓디 넓은 8차선 도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따라 건너야 했지만 바둑이에게 신호등은 의미 없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쉴 새 없이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며 바둑이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거대한 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한참을 도로 앞에서 망설이며 쩔쩔매고 있는데 등교하던 한 여학생이 바둑이를 발견하고는 길 건너려고 그러니 위험한데 하며 잠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잘 있어 한마디를 남기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가버렸죠. 바둑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길을 건널 수 있을까?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살피던 바둑이는 저 멀리 도로 밑으로 나 있는 지하보도를 발견했어요. 사람 몇몇이 그곳으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라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도 몰라. 바둑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하보도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내려가자 차 소리가 조금은 멀어졌고 반대편 출구로 나왔을 때는 그 무시무시했던 도로를 무사히 건넜다는 안도감에 잠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왔다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었고 바둑이는 금세 지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물을 마신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 혀는 바짝 말라붙었고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죠. 힘없이 터벅터벅 걷던 바둑이의 눈에 공원 한쪽에 있는 수도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는 곳이었어요. 바둑이는 염치불고하고 수도가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하차 간신히 목을 축였습니다. 시원한 물 몇 모금에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했어요. 하지만 허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길 위에서 강아지가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음식점 앞을 서성거려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리 가 하는 매몰찬 고함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서름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그때 길가 식당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꾀재재한 몰골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바둑이를 잠시 물끄러미 보더니 아이고, 이 녀석.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손님들이 먹다 남긴 듯한 고기 몇 점과 밥 조금이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으렴. 아주머니는 길 한쪽에 음식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바둑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게 눈 감추듯 음식을 다 먹어치운 바둑이가 고맙다는 듯 아주머니를 올려다보자 아주머니는 쯧쯧 딱하기도 하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조심해서 가렴. 하며 바둑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친절에 바둑이는 잠시나마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어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지만 작은 친절 덕분에 바둑이는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마냥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자 바둑이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익숙하지 않은 길 위에서 밤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죠. 높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졌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곳에서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바둑이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바둑이는 재개발을 앞둔 듯한 낡은 주택가 골목에서 허물어져 가는 담벼락 밑 버려진 가구들 사이에 몸을 숨길 만한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바둑이는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다 이내 지친 몸을 웅크리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뚝 떨어졌고 얇은 털가죽만으로는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고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잠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갈게요. 바둑이는 꿈속에서라도 할머니를 만나기를 바라며 불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은 길고도 험난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기를 반복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바둑이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아침 햇살이 비추는 거리는 조금이나마 활기차 보였지만 바둑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넓고 낯선 도시에서 할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문득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바둑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길을 따라 걷던 바둑이는 한적한 공원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 싶어 공원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검은색 들개 한 마리가 잔뜩 경계심을 드러내며 바둑이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 뒤로는 비슷한 크기의 들개 두 마리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원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바둑이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검은 들개가 천천히 다가오며 이빨을 드러내자 바둑이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크르릉, 멍, 멍. 작지만 단호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세 마리의 들개는 바둑이의 그런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사납게 지저대며 포위망을 셔우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둑이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들개의 다리를 향해 용감하게 달려들어 왕 하고 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물지는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의 들개들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어요. 그 틈을 타 바둑이는 죽으림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개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들개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바둑이는 길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골목길을 지날 때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떼에게 둘러싸여 날카로운 발톱 공격을 받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재미 삼아 바둑이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둑이는 재빨리 피하거나 으름장을 놓으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죠. 혼자 하는 여정은 이렇듯 끊임없는 위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며칠 동안 계속된 강행군에 바둑이는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부르터서 걸을 때마다 쓰라렸고 하얀 털은 흙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회색빛이 되어버렸죠. 그런 바둑이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어떤 날은 살갗을 태울 듯한 뜨거운 햇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어 바둑이는 그늘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는 발바닥이 뜨거워 데일 것만 같았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흠뻑 젖은 채로 처마 밑이나 다리 밑에서 덜덜 떨어야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젖은 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니 뼛속까지 시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세찬 비를 피해 어느 상가 건물 주차장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경비원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와 이 녀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나가. 하며 물을 뿌리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흠뻑 젖은 생쥐꼴로 비를 맞으며 다시 정처 없이 걷는데 서러움과 배고픔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더는 못 가겠어 할머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둑이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바둑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용감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갔던 그 먼 병원, 그곳에서 느껴지던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바둑이는 꺼질 듯 희미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젖은 몸을 한번 크게 털고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바둑이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바둑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둑이가 사라진 것을 민준 씨가 알아차린 것은 그날 오후 병원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꼬리를 치며 달려 나왔을 바둑이가 보이지 않았죠. 바둑아, 바둑아, 어디 있니? 민준 씨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바둑이를 불렀지만 대답 없는 정적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당을 몇 번이나 둘러보고 혹시나 싶어 할머니 방 이불 속까지 들춰보았지만 바둑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야 민준 씨는 새벽에 자신이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준 씨는 황급히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바둑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터에 하나밖에 없는 바둑이마저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그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죠. 내가 미쳤지. 문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그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바둑이었습니다. 만약 바둑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신다면 민준 씨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고 바둑이를 찾아야 한다는 초조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민준 씨는 곧바로 주변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고 밤늦도록 손전등을 들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아, 제발 어디 있는 거니, 바둑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차에 치인 것은 아닐까? 나쁜 사람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커져갔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고 바둑이의 이름을 부르며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민준 씨는 퀭한 눈으로 바둑이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바둑이의 사진을 여러 장 인화해서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죠. 이름 바둑이 백구 믹스, 수컷, 5살 추정. 특징 오른쪽 귀 끝이 살짝 접혀 있고 사람을 잘 따름. 꼭 좀 찾아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수백 장 복사해서 동네 전봇대와 상가 유리창, 아파트 게시판 등 눈에 띄는 곳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혹시 바둑이를 보지 못했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동물보호센터와 유기견 보호소에도 빠짐없이 연락을 취하고 인터넷 강아지 커뮤니티와 지역 SNS에도 바둑이의 실종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바둑이 좀 찾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의 글에는 수많은 위로의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지만 정작 바둑이를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민준 씨는 매 순간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오로지 바둑이를 찾는 데만 매달렸지만 바둑이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준 씨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새벽이면 바둑이가 사라졌던 그 시간대의 집 주변을 다시 살펴보았고, 낮에는 전단지를 붙일 만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식당 아주머니로부터 며칠 전에 이 근처 공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슷한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목줄도 하고 예쁘던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민준 씨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바둑이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차마 바둑이가 사라졌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둑이 걱정까지 하시게 되면 병세가 더욱 악화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 동안 민준 씨의 얼굴에서 수심이 떠나지 않고
바둑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얼버무리는 것을 보고 춘자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할미한테 뭐 숨기는 거 있냐? 우리 바둑이 별일 없는 거지? 할머니의 추궁에 민준 씨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바둑이가 집을 나갔어요. 제가 문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춘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바둑이가 집을 나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고, 민준 씨가 고개를 떨구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고, 우리 바둑이. 나 없다고 집을 나간 게로구나.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어딜 갔을꼬.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기운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바둑이의 실종 소식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죠. 그날부터 춘자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바둑이 걱정만 했습니다. 우리 바둑이 배는 골치 않을까, 밤에는 어디서 잠을 잘꼬. 무서운 개라도 만나면 어쩌나,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쇠약해진 몸은 더욱 야위어만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민준 씨가 꼭 찾을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도 할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갔어요. 창밖을 보며 바둑아 하고 하염없이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바둑이를 잃어버린 슬픔은 할머니의 병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민준 씨는 어머니와 바둑이 모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어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을까요? 바둑이의 모습은 처음 집을 나설 때의 그 말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윤기 흐르던 하얀 털은 이제 온갖 흙먼지와 오물, 이름 모를 진액 같은 것들이 뒤엉켜 뻣뻣하게 뭉쳐 있었고, 어떤 부분은 시커멓게 변색되어 원래의 색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부드러웠던 발바닥은 거친 아스팔트와 자갈길에 쓸리고 찢어져 성한 곳이 없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쓰라린 통증에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죠. 이미 여러 번의 위험을 넘기며 얻은 작은 상처들은 곪기 시작했는지 열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은 듯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어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작은 생명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여정임이 분명했어요. 이제 바둑이가 걷고 있는 길은 더 이상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왔던 어렴풋한 기억 속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선 후 며칠 동안은 희미하게나마 익숙한 풍경이나 냄새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낯선 건물과 거리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미로 한가운데에 던져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둑이는 이제 오로지 아주 미약하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흔적, 혹은 할머니가 계실 법한 먼 곳의 병원이라는 막연한 방향 감각에만 의지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 하는 흔적이 아니라 할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것일지도 몰랐어요. 바둑이가 지나치는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높고 빽빽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 회색빛 공장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공업지대가 나타났고, 매캐한 연기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는 도시 외곽의 황량한 공터가 눈앞에 펼쳐졌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이런 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는커녕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바둑이는 가끔 길가에 고인 흙탕물로 간신히 목을 축이거나 운 좋게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뼈다귀라도 발견하면 개걸스럽게 하차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비틀거리는 횟수도 잦아졌어요. 몇 번이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바둑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가 바둑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둑이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지쳐 있었죠. 그는 인적이 드문 강변도로 아래 교각 밑에 후미진 공간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축 늘어진 몸을 누이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엄습해왔습니다. 찢어진 발바닥에서는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배는 허리뼈에 달라붙어 쓰라렸습니다. 목은 여전히 타는 듯 마르고 갈라졌죠. 눈앞이 빙빙 돌고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바둑이는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바로 눈앞에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자신을 상상하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 바둑이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둑아, 우리 바둑이 착하다, 이리 온. 그것은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일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바로 곁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죠. 바둑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어둠뿐이었지만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햇살 좋은 마당에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 맛있는 간식을 주며 우리 바둑이가 최고야라고 칭찬해 주시던 할머니, 밤이면 자신의 옆에 꼭 붙어 잠들며 바둑아, 할미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속삭이시던 할머니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눈빛과 목소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차갑게 식어가던 몸에 미약 하나마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어요.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할머니를 만나야 해.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힘이었죠. 바둑이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후들거리는 네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섰을 때 바둑이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강렬하고 절박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낼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사랑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준 것이었어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다시 길을 나선 바둑이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인 듯 이전보다 차량 통행이 훨씬 많고 복잡한 교차로를 건너야 했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고 자동차들은 전조등을 밝힌 채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둑이는 며칠 전 지하보도를 통해 큰 길을 건넜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이곳에는 지하보도나 육교 같은 안전한 통행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 횡단보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둑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고 차들이 잠시 뜸해지는 순간을 노려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지친 몸은 생각처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고 얼마 못 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끼익! 귀를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트럭이 거칠게 방향을 틀었고 바둑이는 트럭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저런 정신 나간 강아지가. 하마터면 사람 잡을 뻔했네. 트럭 운전사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바둑이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길을 건너려 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바둑이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운전자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는 듯 했어요. 바둑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간신히 차를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길가에 쌓여있던 폐자재 더미 위로 넘어지며 옆구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깽! 하는 비명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남자 2명이 바둑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근처 공사장 인부들인 듯 했어요. 저놈에게 아까부터 계속 얼쩡거리더니 당장 잡아.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손에 들린 몽둥이를 보자 바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달렸죠. 좁은 골목길을 몇 개나 더 지나고 나서야 겨우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둑이는 어느 빌라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옆구리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죠. 조금 전에 아찔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과 공포 또한 할머니를 향한 여정의 일부라고 바둑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한번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헤매었는지 이제 바둑이는 시간 감각마저 무뎌진 듯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이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던 바둑이의 눈에 익숙한 풍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차창 너머로 보았던 아주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였어요. 그 은행나무는 사거리 모퉁이에 우뚝 서서 마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처럼 보였고 할머니는 그때 저 나무 참 멋지다. 바둑아. 가을 되면 온통 노랗게 물들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하고 말씀하셨었죠. 바둑이는 그 자리에 우뚝 쉬어 은행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 되살아나면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나무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틀림없어. 희미하게나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는 생각에 바둑이의 지친 눈에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목표 지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그 은행나무에서 병원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고 그 사이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희미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바둑이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은행나무를 향해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도 옆구리의 욱신거림도 순간적으로 잊은 듯 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거대함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바둑이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병원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기억과 확신이 바둑이를 이끌고 있었죠. 가물거리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나무를 지나 한참을 더 걸었을 때 바둑이의 예민한 코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였어요.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맡았던 냄새였지만 지금은 그 농도가 훨씬 짙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는 그 냄새는 바둑이에게는 목적지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신호와도 같았죠. 바둑이는 흥분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코를 벌름거리며 더욱 열심히 냄새를 쫓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나마 할머니에게서 나던 약초 비누 향기가 섞여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어요.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에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지나가는 소리, 수많은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오가는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말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은 바둑이가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병원 근처에 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들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주변 풍경도 점점 변하고 있었죠. 작은 가게들 대신 약국과 의료기기 상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길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나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바둑이는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병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의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이의 심장은 기대와 흥분으로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쳐서 한 걸음도 더 떼기 힘들었던 몸에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할머니를 찾는 것뿐이었죠. 그 넓고 복잡한 병원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지만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바둑이의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창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건물 꼭대기에는 커다란 빨간색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죠. 건물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빈틈없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개미집을 연상케 했어요. 바둑이는 그 엄청난 규모와 분주함에 잠시 압도당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건물 입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로 저곳에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할머니가 계실 것이었습니다. 병원 본관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였지만 바둑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앙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자동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사람들을 안으로 빨아들이고 또 밖으로 뱉어내고 있었죠. 바둑이는 자동문 앞에 멈춰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건물 안으로 혼자 들어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문 안쪽에서 풍겨 나오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채취,
그리고 알 수 없는 약품 냄새들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지기에게 쫓겨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 문턱에서 좌절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어디선가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바둑이는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는 마침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 무리의 사람들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자동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머, 웬 강아지가? 누군가 놀란 듯 말했지만 바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사람들 틈으로 몸을 숨겨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병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이 넓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둑이의 작은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선 바둑이가 처음 마주한 것은 거대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다양한 약품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체취가 뒤섞여 코를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사방에는 똑같이 생긴 복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수많은 병실문들은 굳게 닫힌 채 안의 상황을 조금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바둑이는 어디로 가야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함에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길 위에서 겪었던 어떤 시련보다도 더 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바둑이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장 뛰어난 감각, 바로 후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를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낮게 내리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냄새들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할머니에게서 나던 특유의 채취, 할머니가 쓰시던 약초, 비누 향기, 그리고 할머니의 옷가지에 배어있던 오래된 장롱 냄새 같은 것들을 구분해내려 애썼습니다. 마치 수많은 실타래 속에서 단 하나의 실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바둑이는 온 신경을 코끝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바둑이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어느 방향에서 할머니의 냄새가 더 짙게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른쪽에서, 어떤 때는 왼쪽에서 할머니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죠. 그럴 때마다 바둑이는 망설임 없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사람들이 내리고 탈 때마다 섞여 나오는 다양한 냄새들 때문에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고 할머니의 냄새를 추적해 나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복잡하게 얽힌 복도들을 몇 개나 더 통과했을까? 바둑이는 마침내 계단 근처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할머니의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그 냄새는 위층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바둑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을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할머니의 냄새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바둑이의 심장은 희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온 바둑이는 더욱 신중하게 냄새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2층은 1층보다 조금 더 조용했지만 여전히 많은 병실문들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죠. 바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복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한 병실 문 앞에서 할머니의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할머니가 이 안에 계시는 거야. 바둑이는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병실 문을 앞발로 긁으며 낑낑 애처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예기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순찰을 돌던 간호사 한 명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바둑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나, 웬 강아지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안 돼, 얘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간호사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바둑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둑이를 병원 밖으로 내쫓으려는 듯 손짓을 하며 바둑이를 몰아세웠죠. 바둑이는 필사적으로 간호사의 손길을 피해 병실 문 앞에서 버티며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저 문 너머에 계시는데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이리 온, 착하지? 얼른 나가야지. 간호사는 바둑이를 달래며 목덜미를 잡으려 했지만 바둑이는 요리조리 피하며 병실 문을 향해 더욱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죠. 바둑이의 그런 절박한 모습과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한 눈망울을 본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분명 길을 잃고 헤매는 유기견처럼 보였지만 특정 병실 문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이 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바둑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더욱 애타게 낑낑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간호사는 물론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병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민준 씨였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 간호와 바둑이 수색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민준 씨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다가 그곳에 있는 바둑이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둑아, 내가 어떻게 여길? 민준 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안도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며칠 밤낮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둑이가 그것도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 바로 앞에서 발견되다니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둑이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그동안의 설움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깽깽 하고 울부짖으며 민준 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이고 군데군데 상처까지 난 바둑이의 모습은 그동안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짐작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민준 씨는 그런 바둑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바둑아, 우리 바둑이. 정말 내가 맞구나.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녀석아. 민준 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죠. 저 이 아이가 혹시 환자분 강아지인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준 씨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찾던 강아지인데 며칠 전에 집을 나가서 저희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말을 잇지 못하는 민준 씨의 모습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민준 씨 품에 안겨 할머니가 계신 병실 안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빼꼼 내밀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어서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바둑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천천히 병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길고 험난했던 바둑이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안쪽에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안겨 병실 안으로 들어선 바둑이는 한눈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지신 모습이었지만 바둑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운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바둑이는 민준 씨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듯 버둥거렸고 민준 씨는 그런 바둑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내려서자마자 바둑이는 마치 총알처럼 할머니의 침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깽깽, 할머니, 할머니. 기쁨과 서름이 뒤섞인 바둑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바둑이 걱정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춘자 할머니는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몰골이었지만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자신의 반려견 바둑이가 바로 눈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둑아, 정녕 우리 바둑이가 맞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해 달려와 침대 위로 뛰어오르려는 바둑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했죠. 바둑이는 앞발을 침대 가장자리에 올리고 뒷발로 힘차게 뛰어올라 마침내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할머니의 얼굴과 손등을 핥고 또 핥으며 격렬하게 기쁨을 표현했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채취와 온기는 며칠 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런 바둑이를 힘껏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둑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둑이. 너가 어찌 여길 다 왔어. 이 험한 길을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둑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와 바둑이의 극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던 민준 씨 역시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몇몇 병원 관계자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토록 깊고 순수한 사랑의 할 말을 잃은 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며칠 동안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오직 주인 할머니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온 작은 강아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한 간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직선거리로만 해도 30km가 넘는데 아마도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병원 근처 공원에 몇 번 산책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 험난한 여정을 스스로 헤쳐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었죠. 바둑이는 여전히 할머니 품에 안겨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바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맙다, 바둑아. 정말 고맙다. 하고 속삭였어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력 없이 누워만 계시던 할머니의 얼굴에 신기하게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둑이의 등장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듯했죠. 이 작은 생명체가 보여준 주인에 대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말 대단하다, 기적 같은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이 감동적인 순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치부했던 존재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용기는 인간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큰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강아지가 병원에 나타나 주인을 찾았다더라 정도의 소문이었지만 곧이어 그 강아지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의 험난했던 여정들이 알려지면서 병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모두 바둑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집 강아지도 저럴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반려동물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인간도 하기 힘든 일을 작은 동물이 해냈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병실에는 바둑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자의 안정을 위해 면회는 제한되었지만 복도에서나마 바둑이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죠. 바둑이는 순식간에 병원의 명물이자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바둑이가 할머니 곁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수의사를 불러 바둑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바둑이는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할머니는 바둑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잘하셨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죠. 우리 바둑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놈이 나 살리려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게지. 할머니는 바둑이를 끌어안고 연신 기특해 하셨습니다. 바둑이는 그런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재롱을 부리며 할머니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선사했어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곧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바둑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둑이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교감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병원 전체가 바둑이로 인해 따뜻한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바둑이와의 감격적인 재회 이후 춘자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바둑이라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 듯 했죠. 식사량도 늘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과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담당 의사마저도 정말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종종 다 우리 바둑이 덕분이지. 저 녀석이 나한테는 산삼보다 더 귀한 약이야. 라며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하셨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동안 정들었던 병원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할머니는 민준 씨의 부축을 받고 바둑이와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둑이는 할머니의 퇴원을 축하라도 하듯 며칠 사이에 제법 살이 오르고 털에도 윤기가 흐르는 모습이었죠. 민준 씨가 특별히 준비한 예쁜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른 바둑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늠름하게 걸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바둑이의 사연을 듣고 찾아온 몇몇 취재진과 동물 애호가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들의 퇴원을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할머니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잠이 든 바둑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죠. 바둑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할미는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에 바둑이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 냄새, 그리고 익숙한 가구들과 마당의 풀내음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겹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당에 내려선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 역시 집이 최고다 하고 외쳤고 바둑이는 그런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와 바둑이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유대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바둑이를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바둑이 역시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할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생긴 것처럼요. 민준 씨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할머니 댁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둑이의 영웅적인 여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죠. 그는 바둑이를 위해 최고급 사료와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다 주었고 주말이면 할머니와 바둑이를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바둑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춘자 할머니네 강아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적을 행한 용감한 강아지로 여기며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바둑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이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의젓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둑이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과의 교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바둑이 자신은 그런 유명세와는 상관없이 오직 할머니 곁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것이 바둑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바둑이가 함께했죠. 바둑이의 목에는 이제 낡고해졌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게 매달려 있는 꽃무늬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둑이의 용감한 여정과 할머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바둑이를 보며 저 강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바둑이로구나. 정말 대단해. 하고 감탄했지만 할머니에게 바둑이는 유명한 강아지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바둑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미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에 대한 찬가였죠. 사람들은 바둑이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생명의 소중함과 따뜻한 교감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바둑아, 내 강아지. 너는 나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이야. 고맙고 또 고맙다.
바둑이는 그런 할머니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할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핫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고 진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와 바둑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사랑의 증표로 남아 오래도록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가장 평범한 존재라 할지라도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둑이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